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신발과 관련되어 있다면 무엇이든 다뤄보겠습니다. Whenever, wherever 여러분의 신발 채널 슈에버입니다. 오늘 다룰 신발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나이키 줌 보메로 5, 그 중에서도 핑크폼 팬텀 컬러웨어입니다. 이 신발이 왜 재미있냐면요, 2010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평범한 러닝화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오히려 스트릿 패션 아이콘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색상의 경우 크림 시세도 발매가 18만 9천원에서 지금 9만원까지 한 52% 정도 하락한 상태라 가격의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발이 왜 이렇게 화제인지,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신어본 후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보메로 시리즈는 나이키의 대표적인 로드 러닝화 라인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탈리아어로 방아쇠, 조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반응성이 좋은 착지를 목표로 만들어진 시리즈예요. 그 중에서도 5세대 모델, 그러니까 보메로 5는 2010년에 처음 발매되었습니다. 보메로 1, 2, 3, 4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요. 2006년도에도 나이키 줌 보메로 1이 발매되었습니다. 매년 보메로 시리즈는 발매가 되었지만 현재 살아남은 건 바로 이 보메로 5입니다. 원래 이 신발은 마라토너들을 위한 순수 기능성 러닝화였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스니커 씬에서는 레트로 트렌드가 뜨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신 기술보다도 오히려 2000년대 초반 러닝화 특유의 볼드한 실루엣, 그리고 여러 소재를 겹겹이 쌓은 레이어드 디자인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보메로 5는 그 흐름의 정중앙에 있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위별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톱박스와 어퍼는 메쉬 베이스의 위에 오버레이가 얹혀있는 구조예요. 이게 통기성은 챙기면서 신발의 형태가 쉽게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메쉬 부분은 보시면 바깥에 햇빛이 비쳐 보이죠? 통기성을 잡아주었습니다. 오늘 다룰 이 핑크폼 팬텀 컬러웨이는 부드러운 핑크톤 메쉬 위에, 그리고 팬텀, 그러니까 이렇게 연한 그레이 색상의 오버레이가 겹쳐져 있고, 사이드와 스우시 부분에는 블랙 포인트가 섞여 있습니다. 힐 쪽으로 가보면 메탈릭 플래티넘 톤의 스테빌리티 클립이 붙어 있는데, 이게 단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뒷 발꿈치가 좌우로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구조적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반사 소재, 그러니까 스카치가 들어있어서 야간 착용 시에 안정성도 챙겨주었습니다. 사실 스카치가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사실 보메로 5는 여러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 컬러웨이에 대한 정확한 스토리나 이야기는 없습니다. 딱 봐도 유명한 색상은 아니고 호불호가 강할 수밖에 없는 색상이죠. 다만 이제 보메로 5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전용 컬러웨이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핑크폼 팬텀도 그 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컬러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남성용 제품입니다. 이전 세대 모델과 비교하면 보메로 5세대 이후로도 프리미엄, 플러스 같은 상위 라인이 계속 파생되고 있는데 5세대 오리지널이 가장 클래식한 실루엣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착화감을 좌우하는 아웃솔과 미드솔 기술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메로 5의 미드솔에는 나이키의 쿠실론 폼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쿠실론이라고 적혀 있어요. 쿠실론은 파이론 폼의 고무 함량을 높여서 만든 소재인데 일반 폼보다 훨씬 말랑하면서 쫀득한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미드솔 경도를 측정한 자료를 보면 스니커즈 평균보다 10% 정도 더 부드럽다고 합니다. 발을 넣는 순간 미드솔 안으로 살짝 빠지는 듯한 단단한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옛날의 스펀지 미드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나이키 러닝화들이 줌 X나 리액트 폼처럼 탄력에 집중한 소재를 쓰는 것과 달리 보메로 5는 오히려 충격을 감싸는 흡수력이 강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어도 발이 덜 피곤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아웃솔은
접지력과 내구성을 강화한 고무 트레드가 발바닥 전체에 적용돼 있고 뒤꿈치 쪽이 비스듬하게 깎여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착지할 때 힘이 덜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이키 공식 설명에서도 이 고무 트레드가 오래 지속되는 접지력을 낸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꿈치 쪽 구조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땅바닥에 닿을 때 바깥으로 살짝 벌어지면서 접지가 아주 잘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신발을 신고 미끄러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반응성보다는 안정감과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쿠셔닝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화로 태어났지만 요즘은 데일리 워킹화로 훨씬 많이 소비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발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메로 5는 2010년에 러닝화로 나왔던 신발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 스니커즈 커뮤니티에서는 이 신발을 두고 과거의 유산이 오히려 트렌드를 주도하는 대표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어조던의 가죽 퀄리티 논쟁, 아디다스의 부스트 폼이 처음 나왔을 때 충격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던 스니커즈 씬에 정작 지금 가장 화제인 건 최신 기술이 아니라 15년 전 러닝화라는 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아까 색깔 얘기하면서 언급했었던 건데, 사실 저도 이 색깔은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핑크색을 좋아하는 편이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좋아서 샀습니다. 크림에서는 촬영일 기준으로 9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물론 거래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6만원대의 아울렛에서 구매해서 잘 신고 있습니다. 시흥 신세계 아울렛에서 구매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울렛에서 구매할 때는 괜찮으면 바로 집어야 합니다. 아울렛 특성상 제품이 계속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아울렛의 단점이자 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넘게 실착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굉장히 가볍습니다. 러닝화 베이스의 신발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메쉬 소재 신발들도 많이 신어봤지만 어쨌든 처음 신었을 때 발을 푹 감싸는 편안한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러닝도 해봤는데 나쁘진 않지만 일반 러닝화가 더 좋았습니다. 뛰는 것보다는 걷는데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메쉬 베이스 어퍼라 발등을 조이는 느낌은 크지 않고 대신 옆면의 오버레이가 발을 좌우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여유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이유로 러닝할 때는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물론 신발끈을 꽉 조이면 보완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흡수력 중심 쿠셔닝은 하루 종일 걷는 여행이나 출퇴근길에 특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강한 색상이지만 은은한 핑크톤이라 데일리로 부담없이 잘 신고 있어요. 미드솔의 분홍색 부분만 빼면 짠 보여드릴게요. 이 미드솔의 이 분홍색 부분만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요 안쪽처럼 흰색으로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신발을 반바지에 주로 신습니다. 흰색 양말을 발목까지 좀 올려주고 신으면 아주 귀엽습니다. 상의와 하의도 신발과 비슷하게 맞춰주면 아주 찰떡이죠. 그리고 보메로5의 DNA 자체가 2000년대 초반 감성이기 때문에 와이드 팬츠나 파라슈트 팬츠랑 매치하면 그 시절 분위기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지 밑단이 신발텅을 살짝 덮이게 입으면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완성될 것 같아요. 상의는 빈티지 그래픽 티셔츠에 짧은 기장 윈드브레이커 정도에 가볍게 맞춰주시면 복잡한 신발 디테일이 오히려 코디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핑크폰 팬텀처럼 은은한 파스텔 톤이라면 심플한 뉴트럴 컬러 옷차림에 신발 하나로 포인트 주는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흡수력 중심의 편안한 쿠셔닝,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한 착화감, 어디에나 무난하게 어울리는 스타일링 활용도, 그리고 지금 크림에서 발매가 대비 반값 수준의 가격까지 접근성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단점을 좀 굳이 따지자면 이 쿠션룸 폼이 워낙 말랑해서 미드솔에 칠해진 페인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지거나 주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도 한 달 정도 넘게 신었더니 이 미드솔에 주름이 좀 가기 시작했는데 이건 불량이 아니라 소재 특성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죽, 메쉬, 플라스틱 폼이 섞여 있는 구조라 손세탁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세탁기에 넣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조기는 안 돼요. 가피 부분과 미드솔이 접착제로 붙인 시멘트 공법으로 만들어진 신발이라 고온에 바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접착 부분의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조는 그늘진 곳에 자연 건조해 주시면 돼요.
구매 전 사이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를 고르실 때 평소 신는 나이키 신발 사이즈를 따라가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270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 색깔 컬러웨이지만 여성 제품이 아니라 남성 제품입니다. 저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반스 등 대부분 270 사이즈를 신고 있어요. 저는 발 길이가 짧은 편인데 250 정도 됩니다. 하지만 발볼이 넓고 발등이 좀 높은 편이라서 발볼과 발등에 맞춰서 신고 있어요. 신발 사이즈를 고를 때 발가락 끝에서 신발까지 유유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10mm 이하를 얘기하는데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발가락을 신발 끝까지 채워서 신으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살짝 여유를 줘보세요. 발 피로도가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발 건강도 챙겨보자고요. 오늘은 최근 다시 화제가 된 나이키 줌 보메로 5, 특히 이 독특한 색깔 핑크폰 팬텀 컬러웨이를 살펴봤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